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시각예술과 문화기획으로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술 중에서도 미술을 전공했는데 제가 미술이 단순히 좋아서 입학을 했다기보다는 조금 다양한 것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다양한 매체로 좀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예술을 선택했는데 실제로 학교에 와서도 독서 모임이라든지 대학 신문사 기자 활동이라든지 그런 외부 활동들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 작품의 형태 말고도 저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그게 칠곡에서 맨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부생일 때였는데요. 칠곡 시골 마을에서 일주일간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들이 마을에서 활동하고 지내면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개인 자동차가 없으면 움직이기 힘든 마을이었는데 전국에서 온 다양한 대학생들이 어르신들과 노래와 춤을 배운다든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림책을 만든다든지 또는 마을 벽화를 그린다든지 하는 그런 활동들이었는데요. 저는 어르신의 인생사로 그림책을 만드는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삶이나 그런 미시적이었던 것들,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누군가는 소중하게 여기고 또 새로운 창작 콘텐츠로 나올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저희 할머니도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그 할머님들이 실제로 엄청 좋아하셨어요. 이제 손녀들처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막 이렇게 즐겁게 풀어내 주시고 실제로 완성이 된 그림책을 들고 할머님들께 드렸을 때 굉장히 좋아하셨다 이런저런 부분들이 아쉬웠다 이런 피드백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대구, 경북 그리고 영남권 지역에서 다양한 가치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재주꾼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된 계기였습니다. 아무래도 맨 처음 그런 활동들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한 게 20대 초반, 중반이고 또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관계 맺기라든지 나의 의사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소통할 것인지 그리고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지를 정말 많은 것들로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매년 하면 되게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획을 했는데 그 모임이 한 번만에 끝난 경우도 좀 있었고 작은 영화를 보는 프로그램도 준비를 한다던가 책을 읽는다던가 또 청년 페스티벌, 청년의 날 축제에 부스를 낸다던가 하면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러면서 저의 장점과 단점, 부족한 점, 잘하는 점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대구에서 거주하는 난민 여성들과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만나면서 미술치유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했는데 처음 계획했을 때는 결과물을 그림책으로 만들고 지역 독립서점이나 원하는 분들께 좀 많이 배포를 하겠다라는 계획까지 세웠었는데 이제 사업이나 기관의 사정상 그런 부분들까지 충족하지 못하고 좀 급하게 마무리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그림책 재고들을 끌어안고 있었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우편비만 받고 무료 배포를 하겠다라고 주변 몇몇 분들에게만 딱 홍보를 했는데 그게 순식간에 그냥 몇 시간 만에 다 신청이 완료가 됐고 우편비 이상의 후원금을 넣어주면서 난민 여성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응원한다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좀 많이 돌아가고 또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결국 처음의 취지나
나의 가치를 실현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조그만한 동아리나 몇몇 동료들, 친구들과 네트워크 하듯이 하던 활동들 이상으로 좀 큰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예술인들과 그리고 어떤 문화예술적인 자원이 필요한 기관을 매칭시켜주는 그런 장기적인 8개월짜리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리더로 한 팀을 이끌게 되었고 대구시 남구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우리 앞산 마을에 이런 공간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침체되어 있고 마을 주민분들도 좀 모이는 자리가 많이 없어졌다. 활성화시켜 달라라는 아주 구체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재능과 인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 공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좀 긴밀하게 소통하고 기관, 주민, 예술인 이 세 가지 분야가 좀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협조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고 저희도 굉장히 좀 재밌는 활동이었어요. 예산도 좀 넉넉했었고 또 예술인이 자신의 재능이나 주변에 있는 동료들의 인적 자원을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정말 열의 있게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로 텅 비어 있는 평소에는 주차장으로만 쓰이던 그런 커뮤니티 센터의 공간과 좀 어두컴컴한 터널을 좀 축제 그리고 전시로 좀 환하게 밝힐 수 있었고 실제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좀 모이기가 힘들었고 또 공공장소나 좀 큰 규모의 장소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가 힘든 인원 제한이 있던 시기였는데 그럴 때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청년 독립 영화 감독들이 만든 작품을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봐주신다든지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만든 예술제 무대에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오랜만에 앞산 마을이 좀 활기찼던 그런 경험이 너무나 큰 소중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잘 협력한다는 것인지 그런 의미와 과정들에 대해서 좀 길게 생각해 보게 된 계기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프로그램과 같은 시기에 진행했던 것인데요. 전국적으로 로컬에서 활동하는 여러 단위의 팀들이 함께 네트워킹을 하면서 자신의 성과를 공유하고 또 온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버터나이프 크루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대구 지역에서 성평등과 스트릿 문화를 결합시킨 주제로 패밀리라는 팀에 합류를 해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여성가족부, 그러니까 정부기관 단위에서 진행된 사업이었고 여태까지는 내가 살던 동네나 좀 내가 살던 그냥 시, 구, 요 단위로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전국 규모로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로컬에서 정말 다양한 이슈들로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구나 라는 좀 영감을 정말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같은 청년 세대의 여성들이나 문화 기획자들이 이런 고민들을 치열하게 하면서 로컬에서 살아나가고 있고 코로나 시기였는데 단순한 성과 공유회로 자신의 작업물을 발표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협업 툴로 온 오프라인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성과와 활동 과정들을 공유하는 전문적인 퍼실리테이터가 함께한 프로그램이어서 거기서도 좀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플랫폼이나 꼭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않아도 좀 다양하게 소통을 할 수 있구나라는 협력 방식을 좀 배우게 되었고 우리 지역에서도 청년들이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을지 나의 일에는 이런 과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좀 많이 자극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개인으로서 팀의 구성원이나
혹은 나의 친구들과 약간 동아리를 가볍게 운영한다는 형식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활동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그리고 나의 가치관, 저의 세계관이 확립이 되면서 이 규모를 키운다든지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싶다든지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하게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건비를 지출한다던가 혹은 예산이나 서류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1인 프리랜서로 남기보다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업자, 단체를 만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의 이름을 딴 진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라는 단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획 활동,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반드시 2인 이상, 3인 이상의 사람들과 협력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서 잘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의 브랜드를 만들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저의 가치관과 내가 이것을 할 계획인데 좀 같이 하자, 도와달라라고 설득하는 부분이 훨씬 더 유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퍼스널 브랜딩, 저의 스튜디오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제가 기존에 했던 활동들이 포트폴리오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활동들에 정말 진심이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한눈에 보여서 저는 1인 기획자도 충분히 스튜디오나 어떤 비영리 단체나 이런 다양한 형태로 사업자 또는 회사를 운영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 규모나 혹은 행정적인 절차 부분들이 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쌓은 경력도 1인 단체, 1인 스튜디오의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확장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통해서 다양한 분과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좀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활동의 특성, 그러니까 시민, 여성, 예술, 청년, 문화 등등 이런 다양한 분과에서 나의 활동이 어떻게 해당이 되고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잘 파악하셔서 개인 사업자라던가 비영리 단체라던가 혹은 법인이라던가 이런 형태들을 좀 고민을 하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다고 해서 단체가 나왔다고 해서 크게 내 삶이 확 바뀌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행정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체 설립까지 고려를 해보시라라고 말씀드렸고 저도 미루다가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할 때 저의 퍼스널 브랜딩을 이제 이렇게 약간 떠밀리듯이 시작을 한 경우였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멀티플레이어 성향이 강한 분야이기 때문에 크게 바뀌지 않았다. 내가 동아리에 친구와 함께 팀원으로 시작을 했고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소규모 지원금은 친구들과 함께 하는 그런 조그만한 팀 활동 또는 내 주변에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연구 모임, 공예 활동 모임 이런 걸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사업자를 내야 할까? 이런 고민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기획 일도 하지만 제가 강사로도 나가고 디자인도 직접 하고 영상 촬영도 하고 SNS도 다루고 정말 다양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인건비를 어떻게 내가 잘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 나의 일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팀으로 동아리로 그냥 멤버의 입장에서 개인의 자격에서 활동하는 것에 만족한다면 그냥 프리랜서로 남는 것도 큰 문제는 없지만 내가 좀 주도적으로 나의 기획을 이끌고 나가고 싶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초등학교 선생님과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미술 치유 활동을 하겠다. 또는 내가 사는 동네에 나의 동료들과 그리고 내 또래 엄마들과 함께 이런 교육 연구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욕구가 생겼을 때는 구체적인 단체의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증빙 서류가 좀 많이 줄어드는 이 사업자 등록증 하나로 증빙 서류가 많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도 단체로 넘어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맨 처음 시작할 때 저의 경우에는 알고 지내던 초등학교 교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 학교에서 좀 교실에서 소외된 좀 적응하기 힘든 아이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오셔서 그림을 그리면서 좀 다양한 경험들을 나누고 이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한번 같이 협력하자라고 요청을 받았었어요. 그럴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단체 설립을 막 직전에 했었던 경우였기 때문에 정말 수월하게 그 부분이 해결이 됐거든요. 제가 견적서를 넣어드리고 이런 기획서가 있고 나는 이런 단체에 경력이 있는 장이다, 대표다라는 게 막 빨리 설득이 됐기 때문에 수월하게 그 선생님의 니즈와 저의 재능이 잘 결합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사례로는 난민 여성들과 함께 장기적으로 만나는 미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였는데 사실 그때는 제가 단체를 만들지 않았고 개인 강사 자격으로 합류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 난민 여성들을 돌보는 단체의 책임자 되시는 분이랑 저랑 그냥 개인적으로만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우리 단체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기획비는 따로 없으니 강사비로 이런 부분들을 충당을 해야 된다. 괜찮겠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좀 듣기도 했고 또 이제 디자인을 겸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내가 단독 기획자로만 참여하는 게 좋은지 강사로만 참여해서 이제 다른 부분들을 멀티로 같이 내가 해결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되는 실무적으로 나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 좀 알게 된 계기였었어요. 그래서 그 긴 활동을 끝내고 6개월 정도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는 뭔가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기획서를 쓰고 저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걸 해보겠습니다. 라고 막 어필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고 대학생으로서 이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큰 프로그램, 여러 기획자들, 여러 창작자들이 만들어 놓은 판에 참가자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로컬에 운영되고 있는 뭐 작은 아카데미라든지 시민 아카데미 같은 것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뭐 공예나 또 여성이나 청년, 메이커 뭐 이런 다양한 분과에서 이런 걸 배우러 오세요라고 지원해주는 그런 공고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 내가 정말 필요로 했던 건데 한번 여기서 배워볼까? 새로운 기술을 한번 배워볼까? 또는 나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는데 이런 자원순환 랩 같은 거를 참여를 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먼저 움직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들, 현장에 있는 매니저들을 잘 관찰해 보시면 나는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기획자로서 멀티플레이어로 또는 한 가지 분야에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싱글 플레이어로 어떻게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실 거예요. 그러다가 작은 동아리나 팀으로 또는 네트워크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협업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서 단기, 중장기로 점점점 활동 기간을 늘려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마을 단위나 혹은 내 청년 또래 세대들 혹은 뭐 우리 부모님 세대들과 함께 뭐 협의체를 만든다든지 또는 비영리 단체를 만든다든지 하면서 작은 취미 생활을 배우는 것부터 좀 공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다양한 분야에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멤버로 참여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안 좋은 점, 좋은 점 중에 뭘 먼저 들을래? 라고 하겠지만 사실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일단 주체적으로 자신의 일이나 업이라는 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어, 기획서를 쓰는 단계부터 현장에 있는 일들을 지휘하는 것까지 좀 멀티플레이어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 성향이 좀 I에 가까워가지고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되지? 이런 것부터 긴장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나의 장점이 크구나. 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으로 가치관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뭐 내가 하지 뭐 이런 식의 경험들이 좀 쌓였고 자신감이 쌓이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비교적 뭐 현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좀 뚫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고 활동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어려움들을 마주할 때가 있을 텐데 혼자만의 역량으로 또 뚫고 나가야 할 때도 있지만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들, 나와 협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나의 동료나 혹은 참가하고 있는 참여자분들과 함께 소통해 나가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 소통의 과정이 부족하면 잘 되던 것도 순식간에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좀 갈등도 생길 수 있고 내가 누락했던 진짜로 행정적으로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소통하는 과정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러 사람들과 느슨하게 연결되면서도 내가 이 지역에 살아가면서 필요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가치관들을 이렇게 실제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음. 음.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로컬에 대한 애정이 높아지고 내 주변에 있는 인적 자원에 대한 애정이 높아집니다. 사람과 지역 둘 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만 계속 관성적이고 반복되는 내용으로 빠지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서울에만 재밌는 게 많아. 우리 지역은 왜 이런 게 없어? 라는 불만들을 다 살면서 한 번씩 해볼 텐데 사실 서울에서 그렇게 재밌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질 수 있는 건 사람들이 끊임없이 부딪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엔트로피, 에너지가 정말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좀 창의적인 실험적인 이야기들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보자. 내 친구들과 내 동료들과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내가 활동하고 있는 분야에 관련된 키워드들, 그 개념들을 좀 매번 체크하고 분류해 나가는 공부를 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와 예술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전문 예술인과 시민 문화는 어떻게 다르고 또 공예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좀 구분해 가면서 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데 이런 구분들이 없다면 장기적으로 주민들과 유대감을 쌓아 나가면서 구성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단순한 공예 배우기 체험 원데이 클래스 정도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런 개념들을 잘 정립하고 있어야 내가 활동하고 있는 이 넓은 문화라는 영역 안에서도 어떤 것에 집중할 것인지, 그리고 뭐 축제를 만들 것인지, 주민협의체를 만들 것인지, 뭐 교육의 형태로 갈 것인지, 뭐 이런 매체나 진행 방식을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청년, 노년 이런 연령대별로 다양한 퍼실리테이팅이 필요한데 내가 개념들을 잘 정리하고 있다면 이런 대상에 맞춘 퍼실리테이팅도 비교적 수월하고 적절하게 진행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성적으로 그냥 반복적으로 과거에 내가 했던 것을 자기 복제하듯이 해나가지 않게끔 로컬과 나의 전문 분야에 대한 생각이 흔들리지 않게끔 끊임없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라는 키워드에 좀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사는 장소를 재발견하고 이 공간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그런 활동을 문화기획이라고 생각하고 로컬이라는 정의에 가장 잘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